여러분 안녕하세요. 머시타운 유호성입니다. 오늘은 3월 2일 대체 공휴일인데 출고가 많아서 회사 나와서 출고 준비를 하다가 네이버 톡톡으로 이렇게 질문 주신 사항이 하나 있어서 답변 드리다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 많은 분들께서 조금 참고하시고 재배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답변부터 시작해서 이제 저희 쇼핑몰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하나씩 답변 드리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고객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접종은 마쳤는데 물을 일주일마다 3시간에서 5시간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1년 내내 주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버섯 특히 이제 표고재배, 뭐 느타리도 포함될 수 있지만 나무로 버섯 키울 때 물주기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나무 속에서 이 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벌목한 순간에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버섯은 사물기생균이기 때문에 나무가 죽어야만 그 자리를 버섯 그 사물기생균인 표고균이나 느타리균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조직을 분해하면서 이제 영양을 확보하고 살아가는데 그 과정에 반드시 물이 필요합니다.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균사라고 했을 때 저희 회사 건물은 어마어마하게 크죠. 근데 그 건물이 버섯의 나무의 한 조직 부분이라고 했을 때 제가 이 나무를 삼킬 수도 없고 갉아먹는 것도 아닙니다. 저와 이 건물 사이에는 유리수가 있습니다. 물. 우리가 짜면 나오는 실제 물이요. 이 물을 우리가 뭐 자연에서는 비를 통해서 공급이 될 것이고 우리가 재배할 때는 비가 안 오면 물을 뿌려줘서 수분을 공급하게 되는데 이미 죽은 조직과 이 균사 사이에 물이 있으면 나무에 흡수된 물이 있으면 버섯 균사는 나무의 목재에 있는 섬유질과 리그닌을 주로 분해해서 탄소원을 확보를 하는데 이제 섬유질 분해 요소, 뭐 리그닌 분해 요소 이런 분해 요소들을 버섯 균사가 물에다가 분비를 합니다. 그럼 이 물 속에 소화요소, 분해 요소, 쉽게 말하면 소화요소가 떠다니다가 이걸 다 여러 단계를 거쳐서 분해를 시킵니다. 나무가 분해가 돼요. 어떻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녹타처럼 우러나온다고 할까요? 결국에는 여러 과정을 거쳐서 포도당까지 분해가 돼서 물에 녹아들거든요. 버섯 균사는 이렇게 물에 녹아든 포도당을 흡수해서 밥을 먹고 살아가는데 따라서 우리가 버섯 균사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 목재에 균사와 이 목재 사이에 유리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른 장작에는 버섯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비를 맞거나 우리가 물을 준 나무에서만 버섯균이 잡균이라도 자랄 수가 있지 바싹 마른 장작에서는 잡버섯이든 표고든 어떤 버섯도 제대로 자라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물을 매개로 해서 목재를 분해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끊기기 때문이죠. 따라서 버섯에 물을 주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버섯쟁이들이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가업을 이어서 제가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말로는 버섯 농사 물농사다 예전에 이런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특히 이제 표고재배 같은 경우에 우리가 버섯이 봄 가을철에 발생하는데 봄 가을철에 주야간 일교차가 크고 야간에 온도가 떨어지면 저온 충격을 받아서 버섯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사람이 어떻게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물주기다. 그런 거는 적당한 장소를 택해서 자연에 의지하면서 관리하고 우리가 개입하고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물주기이기 때문에 버섯 농사는 물농사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물주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잠시만요. 손님이 오셨네요. 네, 손님이 지금 왔다 가셔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말씀드렸는지 지금 손님들한테 또 설명해 드리다가 까먹었는데 어쨌든 버섯은 이 물을 매개체로 해서 나무를 분해하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물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것을 1번 전제 조건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벌목 시기도 이전에 말씀드렸었지만 나무에 물이 겨울잠이 들면서 수액이 이제 멈췄을 때 휴직에 들어갔을 때 벌목해서 뭐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껍질도 안 벗겨지고 수분 수액도 멈췄기 때문에 더 나무에 적합하다. 뭐 이런 내용도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분도 물을 얼마나 줘야 되냐 이걸 여쭤보셨는데 물을 얼마나 줘야 얼마나 줘야 되냐, 뭐 1년 동안 줘야 되냐 말씀 주셨는데 이렇게 중요한 물을 1년만 물을 먹고 나머지는 물이 없어도 될까요? 우리 사람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분을 필요로 하잖아요. 버섯도 이렇게 중요한 물이기 때문에 나무가 나중에 썩어서 껍질이 벗겨져서 나무를 버릴 때까지, 폐기할 때까지는 계속 물을 주셔야 합니다. 물은 일주일에 제가 기본적으로 서너 시간은 줘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더 줘야 된다는 분도 있고, 뭐 한두 시간만 줘도 된다는 분도 있는데, 저는 한두 시간 줘도 될 수도 있지만, 뭐 제 말이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두 시간을 주는 게 맞다고 하더라도, 저는 서너 시간을 주고 통풍을 잘 시켜서 오히려 살짝 말리는 한이 있더라도 서너 시간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물만 잘 주시면 버섯재배는 기본은 됩니다. 자, 이렇게 물은 매주 서너 시간을 주다가 또 여쭤보셨어요. 그분께서 답변을 드렸더니 그럼 버섯 나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을 추가로 주셨는데, 자, 물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서너 시간은 균사를 살리는 물입니다. 나무 속에는 균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물이고요. 이렇게 균사를 살려가면서 관리하다 보면 적정한 각 품종별로 적정한 시기, 적정한 환경 조건, 특히 적정한 온도 조건에 맞으면 버섯이 자연적으로 몇 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지금 이게 발전기구나, 가임기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짝짓기를 해주는 발생 작업이 필요한데 그게 짝짓기를 해주는 거고, 우리가 그 작업은 물주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번에는 세내 시간이 아니고 사나흘이에요. 3일에서 4일. 이 정도로 나무가 퉁퉁 부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을 흠뻑 주시면 버섯들이 막 여기저기서 터져 나옵니다. 네, 적정한 골목화가 진행된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버섯이 나올 수 있는 준비가 된, 나이가 충분히 된 나무에서는 물을 흠뻑 주고 적정한 온도 조건에서 물을 흠뻑 주면 버섯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일 착각하고 위험한 게 백화고, 표고는 쩍쩍 갈라져야 돼, 이 생각을 하시고 물을 안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물을 안 주면 버섯이 스티로폼 나무 옆에서 이렇게 밀고 나오다가 지나치게 건조하면 여기서 다 말라 죽어요. 이건 아입니다. 신생아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조금 더 우리가 세밀하게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다른 거 있습니까? 우리는 말라 죽거든요. 그러니까 말라 죽지 않게 물을 주시면 돼요. 물을 그러면 언제까지 주느냐? 제 기준으로는 나무에서 나와서 손가락 한 2마디 정도, 전체 키가 이제 대가 있고 갓이 있을 텐데, 이제 바닥에서 시작해서 갓 끝까지, 우산 형태의 갓 끝까지 손가락 2마디 정도 버섯이 되면, 그때까지는 버섯이 표면이 젖을 정도로 골고루 샤워기 같은 걸 이용해서, 또는 스프링클러나 분수수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표면이 젖을 정도로 물을 주시는 게 좋다. 그러면 물 한 방울이 예를 들면 여기 자리에 떨어지면 사마귀가 나듯이 그 자리에 막 버섯이 이렇게 퉁퉁 불어오르는 것이 눈에 보여요. 그러면서 물을 주면 버섯이 불어오르면서 살이 붙습니다. 쭉쭉 자라요. 쭉쭉 자라고, 물 주면 쭉 자라고, 물 주면 쭉 자라고. 이러다가 이제 2마디 정도에서 멈추게 되면 건조해지겠죠. 겨울철에 우리가 이제 입술이 마르면서 어쩌다가 하품하거나 입을 크게 벌려서 쫙 찢어질 때 있잖아요. 피나고. 그런 것처럼 버섯도 쭉 찢어지면서 이제 표면이 갈라지면서 화고가 됩니다. 백화고는 기본적으로는 저온 건조해야 백화고가 되고, 기타 나머지 대부분 봄 가을에 나오는 버섯들은 기본적으로 봄 가을이 건조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화고는 됩니다. 다만 2마디 정도까지는 살을 올리기 위해서, 또 버섯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물을 주셔야 되고, 여기서 끊으면 결국에는 물을 끄는과 동시에 색깔이 밝아지고, 물을 주지 않으면, 물을 주면 버섯이 까매지거든요, 표고가. 근데 물을 끊으면 버섯이 이제 색깔이 밝아집니다. 밝아지면서 버섯도 쩍쩍 갈라져서 상품성도 있고,
또 건강한 버섯으로 자라게 돼요. 만약에 이제 어린 버섯이 나왔을 때 버섯이 죽기 때문에 물을 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물을 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버섯 100g이 있으면 그 중에 최소 80에서 90% 가까이는 물입니다. 보통은 85에서 90% 가까이가 물이고요. 근데 그 물을 우리가 주질 않는다. 아니면 비도 내리지 않았다. 그러면 나무 속에 있는 버섯 균사는 종족 번식을 위해서 포자라는 씨를 뿌리기 위해서 버섯을 형성을 했는데, 이런 자기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 자기의 피와 같이, 아까 이 나무 속에 있는 수분이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수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나와 있는 버섯을 살리기 위해서, 종족 번식을 위해서 비가 오지 않으면 자기 피 같은 물을 이 버섯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피가 말라요. 이 버섯은 어떻게 살아서 포자를 뿌릴지 모르겠지만 이 나무 속에 있는 균사는 엄청나게 약해지고 골병이 됩니다. 그래서 골목의 수명도 상당히 짧아져요. 그러니까 물을 주지 않고 버섯을 키우면 3년 갈 거 물 주고 키우면 4년, 5년 이상 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의 수명도 길어지고 균사도 건강하고, 균사가 건강하니까 또 버섯도 좋은 버섯이 나올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버섯이 나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물을 주면 된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균사를 키우는 물과 버섯 발생시키는 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빼먹은 게, 균사를 키우는 물은 매주 3, 4시간씩 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한겨울 12월부터 약 한 1월 정도, 이 정도 추울 때는 이제 균사도 겨울잠에 들고 활력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많은 양의 대사를 하지 않잖아요. 대사를 하지 않으니까 많은 양의 물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래도 월 1회 정도는 흠뻑 물을 주시는 게 좋아요. 흠뻑. 물 주고 났더니 밤에 추워서 막 나무에 고드름이 맺혔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표고균은 얼어서는 안 죽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드름이 얼어서 만약에 문제가 되는 게 있다고 치더라도 그것보다도 겨울에 물 주지 않아서 건조해서, 겨울철은 대한민국은 저온 건조한데 어쨌든 건조하면 수분은 증발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나무가 마르거든요. 나무가 마르면 균사도 마르거든요. 말라서 죽어요. 그래서 물 줘서 얼어서 문제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건조에 의한 피해 발생이 더 크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월 1회 정도는 물을 주시라. 제 경험으로는 겨울철에 물을 준 것과 안 준 것이 이듬해 버섯이 다릅니다. 봄에. 겨울에 물 준 나무에서 나온 버섯과 물 안 준 나무에서 나온 버섯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겨울에도 물을 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언제까지 반복하느냐? 나무 껍질이 벗겨져서 재배가 끝날 때까지 반복하셔야 됩니다. 대개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첫 해, 그리고 다음 해까지는 어떻게 관리가 되기도 하는데, 그 이후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방치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도 이왕이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이렇게 물 주기만 잘 하시면 우리 가족, 식구들과 또 지인분들께 맛있고 건강하고 이런 좋은 버섯을 선물할 수도 있고 하니까 꼭 물 잘 주셔서 성공적인 표고 재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물주기에 관해서 오늘 3월 2일 말씀드렸고요. 또 다른 질문 사항을 가지고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